중요한 거는 네. 지기현식의 논리대로 하면은 지금 군을 보내는데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덕수는요? 한덕수는 군을 국회로 보내는데 가담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덕수는 형식적인 무죄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형식 무죄. 요건과 관련해서 자기 임무를 네. 못하거나 오히려 협조한 거죠. 협조한. 국무회의를 그쵸? 열어가지고 한덕수 무죄, 이상민 단전 단수. 이건 좀 애매하겠는데. 그렇지만 단전 단수 언론기관 이거는 헌법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론기관을 헌법기관을 이거를 봉쇄하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아직 단전 단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굉장히 위험한 거는 항소심에 가서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가 아니라 한덕수가 무죄가 될 수 있는 논리가 여기서 지금 개발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이거 상당히 심각한데 문제는 지금 내란재판부가 형사합의 일부, 네. 고법의 11부 두 개인데 그나마 지금 종합적인 평을 네. 이제 보면은 일부는 나름 괜찮다. 근데 11부는 이거 완전 이상하다. 그런데 이게 확률이 반반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반이 아닌 거지. 엄밀하게 보면. 네. 사실 이 판결문 내용만 갖고 보면은 이진관 판사가 했던 이진관 부장이 내렸던 그 판결문의 내용을 완전히 다 뒤집는 내용으로 그러니까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유혈 폭동이 없었고 물리력의 사용 여부였는데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께서는 그게 걔네가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게 아니라 아니죠. 국민들이 맞고 그리고 일부 양심 있는 군인들이 이제 무작위로 이제 행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기현은 그래서 아까 자제했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그렇죠. 게 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셨던 거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뭐 군인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과 경찰도 무슨 죄가 되겠나? 한덕수는 무슨 죄가 되겠나? 저는 요 사진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여져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한덕수? 아니 그거 막지 못한 것 뿐이지. 한덕수가 군을 보내는데 군 병력을 군 경찰을 국회 봉쇄하는데 보내는데 거기에 가담한 게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바로 무죄 논리 이어지거든요. 저는 이건 좀 체계적으로 항소심까지 염두에 둔 판결이 아닌가. 전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사실 사람 간 떨어지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굽이 있었죠. 이거 네. 유기징역으로 지금 감형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대목들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무력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윤석열은 가가지고 깨부셔가지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고 총을 쏴서라도 뭐 하라고 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군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시민들이 막아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은 사람들, 소극적으로 그 행위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저항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배제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총 한 발 나가지 않았잖아. 이런 식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선고하는 걸 보면 윤석열 측 주장들 다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다 이 변호인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다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한번 직접 볼게요. 네. 이제 개별적 일반적 양형 사유 말고 개별적 사유로 윤석열에 대해서 뭐 직접 주도하고 막대한 피해가 있고 사과 안 했고 출석 거부한 게 이제 불리한 정황이다. 이러면 사용하면 돼. 근데 다만부터가 이게 방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맞다나 정말 문제인 게 아무런 치밀하게 계획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물리력을 자제했다. 이거 똑같은 말이야.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 이게 물리력 자제했다라고 하는 관점이랑 똑같은 거야. 네.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 계획이 원활하게 현장에서 국민들이 막아서 진행이 안 된 것뿐이야. 실패한 게 저항에 아니라. 의해서 네. 계획이 무산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범죄 경력 없고 고령 65세 이상이고 공직 오래 했다. 그러니까 오래된 공직 생활과 나이 많은 자들이 앞으로 이제 구태타 하면은 이 논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거야. 계획을 그렇게 치밀하게 세웠으면은 실패할 리가 없는데 치밀하게 세우지 않고 허술한 사람이잖아.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김건희에 대한 무죄 그 장량 감경 사유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에 대한 1차 사법 세탁에 이어서 2차 네. 윤석열까지 적용이 됐는데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누구냐 그 김용환이랑 저 누구야 그저 노상원 수천만 봐도 그 자체가 증거인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야, 이거 정말 1년 전부터 지금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집권 6개월 차부터 비상대권을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건 뭐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거짓말일 리가 없는 거고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하면서 그딴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계속 계엄이 있었던 거라고요.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게 구체화돼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계엄 선포하기 1년 전부터 사실상 군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사령관급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3스타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계획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요. 저희 고발 뉴스에서도 보도를 먼저 해드렸습니다만 그 여름에 저동가 어디서 골프 치는 것도 이번에 보면 그 체포조 투입된 그 영관급도 아니고 하사관 김현태도 불러서 그게 그거는 네. 그 계룡대도 가가지고 골프 쳤을 때 그렇게 불러 하사관급 투입조들까지도 일일이 격려할 정도로 사전에 예비됐던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의 판단은 이건 거예요. 계엄할 거라는 걸 다 얘기해주지 않았어 미리.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니 그러면은 그 많은 군 관계자들 만나는데 나 계엄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포하면 다 협조하고 나한테 달려와서 그리고 다 그 국가기관들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 당연히 흘러나가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면 그냥 계엄 개혁이 무산될 텐데. 그러니까 긴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때는 너네들이 달려와 줘야 해. 너네들은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숙지시키는 작업들을 했던 거잖아요. 군 사령관들 무릎 꿇게 만들고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야 내가 딱 명령 내려가지고 요이 땅 하면 너네들은 무조건 달려나와서 그 계획에 무조건 충실하게 따라줘 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는 거지. 그 준비하는 작업들을 그동안에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나한테 내 명령에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계획은 노상원하고 김용현이 다 잡아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계엄 한 이틀 전에 12월 1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네. 12월 1일 날 딱 만났을 때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엄 당일 날 경찰 관계자들 뭐 조지호하고 김봉식 불러다 놓고 나 계엄 선포할 거니까 국회의원들 막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전 계획은 미리 한참 전부터 잡아놓고 치밀하게 계획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거에 저항한 군인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막아서면서 결국은 실행하지 못했거나 시대의 흐름을 자기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계엄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지. 그러면 그걸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성공한 거지.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다 끝나버린 거지 게임이. 근데 어떻게 그런 식의 논리를 사용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오늘 뭐 다 받아 적었어요. 네. 쓰레기를 뭐 똥 치우는 느낌으로 정말 기분 더러웠는데 지기현 멘트를 받아치는 입장에서.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세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인식, 작성 시점, 내용, 형식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 그렇죠. 너무나 조악하고 중요한 내용도 담겨지지 않았고 결과 장기간 독재하려고 했다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거 아시다시피 PC에도 USB에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미 그 서류화했던 그렇죠. 그런 결과물로서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실제 이 노상원 수첩이 상당히 실행됐잖아요. 전 과정에 걸쳐서.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이건 사실 왜곡이고 네. 이건 소위 말하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나요? 법 왜곡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아니 쿠데타를 했는데 쿠데타 행위 자체가 나의 정적이라고 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내가 집권을 완벽하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장기 집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지. 그걸 굳이 장기 집권의 증거가 있어야 장기 집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실권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위에서부터의 쿠데타기 때문에 우리 대진관 부장판사의 천명대로 이거는 회복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건 장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 10월 유신은 삼성 개헌을 추진했던 거야. 유신이 아니야. 그렇지요.
종신 집권을 누린 게 꿈꿨던 게 아니고 다만 삼선 집권을 위해서 삼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지난번 71년도에 선거했더니 95만 표밖에 나랑 차이가 안 났어. 내가 행정력 다 동원해서 부정선거 다 했거든. 근데 95만 표 차이밖에 안 나는 걸 보니까 다음번 대선하면 김대중이가 집권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모든 게 다 물거품인데 그래서 내가 이 국가를 부흥하기 위해서 꼭 이번에 유신을 해야 해. 삼선을 내가 해야 해라고 했던 게 박정희의 10월 유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그 논리를 장기 집권을 꿈꾼 증거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사법부는. 자, 지금 뭐 찰스 1세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번 이상한 판결도 마찬가지로 자꾸 뭐 이상한 한자어 쓰고 그 자기 논리적으로 워낙 빈약하고 역사 의식, 사회 의식이 결여된 판결이다 보니까 뭐 이상한 뭐 외국 사례까지 가져왔는데 성경까지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 국가 긴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 내랑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라도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며 이 대한민국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이거 봉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약간 본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이 목적 자체가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자꾸 탄핵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도 오늘- 깎고 예, 맞아요. 예산도 깎고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에 대해서 내가 왜 하려고 그랬는지는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아유 이해합니다. 안타까워요. 아유 왜 그렇게 군대를 보내셨어? 근데 왜 촛불을 훔치지 마. 아유 군대를 왜 성경 보는 거 보내셨어? 좋은데. 군대만 안 보내셨어도 안타까워요.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 훔치시면 안 돼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딱 이 상황을 이 내란죄 이 정말 준엄한 이 재판을 이 한마디로 저는 다 완전히 희화했다.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되죠. 안타까워요. 상당히 대중 추수적이기도 하면서 이게 눈치를 보긴 봤어. 국민들이 군을 국회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거 잘못한 거야라고 인정하는 듯 다시 말하면 국민적 분노와 반감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듯 하면서 나머지를 다 지금 봐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고도로 의도된 2심에서의 소위 말하면 추가 세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문제는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법에서의 지금 향후 재판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는 됐다 그러고 그리고 모든 판사 임명과 배당에 대한 전권을 지금 대법원장 한 사람한테 좀 넘겨준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후에 상당히 좀 불안한 이거 뭐 자동 배당이라고는 합니다만 여태까지도 이상한데 앞으로도 확신할 수 없고 11부로 가면 이번에 뒤집힐 수 있다.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겁이 저는 덜컥 났는데 지난번 판결 보면서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추천 방식이 좀 달랐어요. 보통 전자로 무작위 추첨하듯이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 안에서 무작위 배당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는 돌려서 뽑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판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거 원래 이제 그 사법 선진국들이 그런 방식들을 도입했단 말이에요. 물레 안에다가 공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는 방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작위 배당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물레처럼 돌린다 그래요. 우리 이제 복권 추첨하듯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해버리면 불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그래도 직관적으로 믿을만한 게 이렇게 돌려서 그렇지. 여러 사람 판사들이 또 뽑듯이. 네, 이번에 판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만들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 거야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누가 재판할지
그러니까 지금 2개 재판부가 결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아마 또 추첨해가지고 결정할 거다. 다행이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딱 이렇게 내심으로 제가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차단해 놨다고 하는 점에서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면 모르겠는데 11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12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근데도 우리 보내야 돼 그냥 예. 믿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방법 없나요? 일단 법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추첨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떠나서 저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정말 지기현 부장이 재판하는 과정을 봤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기징역 선고 못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제 끝날 때까지는 사형이다. 무조건 사형 외엔 답이 없고 사형 외치니까 결국 무기징역을 쓰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형사 12부든 정말 이건 대법원에 가든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면은 이 무기징역 사형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결국 재판으로 우리의 어떤 하기 그렇죠. 나름이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재판에서는 완벽하게 힌트를 준 게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막지 않은 박성재, 한덕수, 이상민 뭐 이런 사람까지 다 이렇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를 보기는 어렵잖아.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부장이 했던 그 판결을 아예 뒤집을까 봐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예. 변호인 주장을 최대한 받아주려고 노력했다는 흔적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뭐 그 김건희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 재판도 그랬지만 선행 재판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최대한 우린 객관적이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변호인 논리를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배척하거나 해야 되는데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반박하려고 해 자꾸 재판부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논리를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반박하면 그 프레임이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의 논리를 갖다가 놓고 얘기를 하잖아 자꾸. 걔네 마당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허황된 그 논리를 갖다 놓고 자기가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충분히 수긍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배척해버려야지. 탄핵해버리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진관 부장의 판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혀 그 윤석열의 마당이 아니라 네. 그냥 국민의 광장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하나하나의 단어에서 네. 감동할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종합해 보면 앞으로 지금 재판 상당히 지금 이번 재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아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범위를 완전히 이거는 그르친 판결이거든요. 아주 좁혔죠. 예. 포고령 위반 환자를 잡는 건 문제 없지. 이건 무죄지 무죄. 이게 내란이랑 무슨 상관이야. 에이, 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랑 직접 연결할 순 없지. 사전에 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짜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 내용 안에 계엄 선포 내용 안에 이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보고 그거 자체를 실행하려고 했던 실행하고자 했던 행위만을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이런 판단이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버리면 그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도 무의미해지는 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롯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야라고 하는 변호인들 주장을 받아들여서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형식적 요건이나 이런 판단들도 결국은 변호인 쪽에서 그랬잖아요. 국무회의 그게 뭐가 중요해? 계엄 선포하는데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갖고 있잖아. 그걸 국무위원들하고 그러니까 심의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얘기를 했니 안 했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거야. 다만 국회의 기능 정지하는 부분들은 그건 국헌문란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 국회 군투입하면 안 되는 거였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들어가가지고 국회 침탈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여야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그 다음 것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거는 폭동이야 이건 내란이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직위원이라고 하는 자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타당했는가라고 하는 아주 원칙적인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한 두세 번 이렇게 오늘 판결을 보면서 고비가 있었는데 네. 최초의 뭐 검찰의 수사권, 뭐 공수처 수사권 가지고 본 재판부는 뭐 가능하다고 본다. 막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맞는 얘기도 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뭐 성경 얘기 나오고 뭐 찰스 얘기 나오면서 이거 이상한 또 지사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위원이 만약에 사형 내려주면 나 이뻐할 거야.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직위원을 상대로 판사님 좋은 판결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되게 우리가 어리석었다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판결할 자격이 없었던 자잖아. 룸사롱 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결국은 우리 실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위원이 재판 못하도록. 결국은 아무런 징계도 안 내린 상태에서 조이대의 소위 말하면 사법권을 통한 쿠데타는 그 1차 쿠데타 이후에 연성 쿠데타가 계속 됐던 것인데 우리 못 막았어.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다음 2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그럼 우리 대응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닙니까? 그만큼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징역이 나온 거죠. 그나마 요거라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진심. 분명이라도. 예. 그 왜냐하면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거 예,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예.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지켜보지 않았으면 이 판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사실 중간에 네. 직위원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위원도 다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했던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도 사실 잠깐 걱정도 했었어요. 네. 사형 때릴까봐. 네. 그런데 사형이 내렸어도 이 판결문 내용으로는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답을 맞췄다. 답을 어느 정도는 맞췄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 75%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 사형이 32%고요. 무기징역이 43%예요. 여기를 끌고 온 거는 오로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무기징역을 내렸다. 그렇게 봅니다. 진짜 믿을 건 국민들밖에 예, 없다는 예.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